안녕하세요. 교정의 중요 정책들,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정책 현장 기획 취재입니다. 최근 교정본부는 국민행복 희망교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분야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 다르겠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그리고 국민은 각각 어떤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 취재 현장 다녀오신 안진수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수 PD님. 네, 최근 교정 현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정본부는 국민행복 희망교정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비정상의 정상화,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등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책 현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수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정책은 무엇인가요? 예, 수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그렇죠. 예, 컴퓨터로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터넷 화상 접견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작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 접견,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찾아간 곳은 대전교도소입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그렇듯이 대전교도소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2천여 명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큰 규모의 교도소이다 보니 하루 방문객 수도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전 수원에서 왔는데. 평택에서 왔습니다. 몇 시쯤에 출발하셨어요? 여기 오시려고? 아침에 5시에 출발했지. 이처럼 수용자 가족들은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 접견을 와야 합니다. 하지만 접견 시간은 길어야 20분. 접견 종료 1분 전입니다. 가슴에 쌓아둔 말을 다 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3386 일시 인터넷 화상 접견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미에 살고 있는 양모 씨도 인터넷 화상 접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족들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버지? 아픈데 뭐 많지 뭐. 심장도 뭐 그렇지, 다리도 그렇지. 조카들은 잘 크죠, 아버지? 그거 나가 보면 울어. 아직도 그래요? 니도 빨리 나와가지고, 예. 큰아버지 노릇 좀 해야지. 사실 양모 씨의 가족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전까지 접견을 오기도 어려웠고 컴퓨터가 없어 인터넷 화상 접견을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대전교도소 직원들이 양모 씨의 가정으로 컴퓨터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안에 있는 수용자들은 자주 오시게 되는 걸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인터넷 화상 접견이라는 것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간 데가 인천, 그 다음에가 전북 익산, 정읍, 대구 이런 데를 갔었습니다. 제가 이틀째 이제 갔었는데 그 어머니가 항암 투병 중이시고 집도 진짜 시골 쓰러져가는 집인데 다행히도 그 인터넷선이 연결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집을 이제 저희가 이제 미리 알아봤지만은 그래서 결론은 갔는데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 PC를 가지고 가니까 요즘 교도소가 좋아져서 그런지 이런 것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근데 아직 치료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수용자 반응도 그렇지만은 그 실내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그 실내를 보니까 눈물이 난다고. 장기 수사 보니까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사시는 방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 본 거예요. 울더라고요. 인터넷 화상 접견을 시행하고 있는 교정기관은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12개 기관입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되면 접견 건수는 6만 2천여 건, 예상 민원인 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교통비는 연간 약 30억 원, 소요시간은 연간 약 24만 시간 절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좋은 서비스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접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화상 접견 장점이 정말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이니만큼 하루빨리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도 궁금한데요. 바로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는 교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휴대전화를 제1통용문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수용동 등 근무지 내에 업무용 PC와 전용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예. 또 4부제 근무가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될 예정이고,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야근 인력 운영체제 개편이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근무 여건이 변화된 정책 현장 궁금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내정문 안에 위치한 보안과 사무실입니다. 지난 3월 3일 휴대전화 사용이 제1통용문 전까지 허용되면서 보안과 사무실 안에서도 자유로운 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딱 엄마가 잠시 들를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직원들은 휴대전화 사용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애기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벌을 쏘였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연락이 오고 또 병원에 데려가서 처치한 내용도 알려주시니까 훨씬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다 보면 아무래도 바깥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하고 내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시간 뉴스도 검색하고 인터넷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하니까 좀 더 막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정말 근무일지에 들어오면 정말 단절된 느낌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적어서 업무 만족도도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제가 완화된 덕분에 외부와의 소통, 자기 발전, 힐링 등 많은 것이 가능해졌다. 휴대전화 사용 규제 완화는 직원들의 휴식의 질까지 높여놓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그 교대 시간에 나와서 쉬어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그냥 갈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시지 공부도 하고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아이들 사진, 동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데 힘들 때 우리 애기들 사진 보고 하면서 직장 생활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동 근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업무용 PC에 보라미 시스템, 법무샘 등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수용자들의 민원 해결이 쉽고 빨라졌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25,080원 남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사용하는 그 돈의 어떤 구매했던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하다 남은 돈의 잔액을 자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수용자들이 되게 자주 문의하는 거로 제가 담당 혼자서 계속 전화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클릭 한 번이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수용자가 어떤 민원인 자기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대기하고 있구나, 저희가 또 그것을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리 저희가 수용자한테 통보를 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그 민원인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2006년부터 추진해왔던 4부제 근무체계도 올해부터는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됩니다. 과거 3부제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였다면 4부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네, 4부제로 되면서 저녁에 출근해서 와서 근무하는 게 심적으로 상당히 편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해서요. 테니스도 좀 배우고 축구도 하고, 특히 이제 가족이나 어린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교정본부는 근무체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바로 야근 인력 운영체제 개편인데요. 야근 인력 10%를 감축해 주간 업무로 돌려 수용자 상담 및 교정교화에 더욱 힘쓴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인력은 64명에서 6명이 감축된 58명입니다. 야간 인력 감축된 1계부 6명씩 4계부 24명은
지금 기동순찰 강화에 4명, 상담 강화에 1명, 그에 19명은 이제 미결팀에 배치해서 이제 수용처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야근 인력 체제 개편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울구치소와 대전교도소에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 실시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서 문제점이 좀 더 업무에 반영이 된다면 인번 휴무도 보장이 되고 또 야근에 남는 인력이 교정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직원 워크숍 등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는 분명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근무 능력과 자부심은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네, 더 많은 교정 공무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세 번째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예, 세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흉악범죄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일 텐데요. 교장본부는 지방청별로 1개소 이상의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개원해 고위험군 성폭력 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2, 3년 안에 교정심리치료센터는 4개소, 정신보건센터는 3개소가 개원됐는데요. 앞으로 1개소 이상씩 더 개원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한가요? 예, 고위험군 성폭력 사범이나 정신질환 수용자는 재범률이 높은 수용자들입니다. 예.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집중교육하고 심리상담을 한다면 재범률을 낮추는데 더 효과가 있을 텐데요. 현장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예. 이곳은 서울 남부교도소에 위치한 심리치료센터입니다. 심리치료센터는 고위험군의 성폭력 사범을 치료하는 곳인데요. 프로그램 진행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밝고 유쾌했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제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대처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애국된 인식이라고 할까요? 의식, 또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이제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겠구나, 그래서 내가 대인 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겠다, 또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심리치료센터는 2011년 10월 서울 남부교도소를 시작으로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에 설치되었고 올해 밀양구치소에 5번째 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심리치료센터가 개원할 필요가 있을까? 한희도 센터장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수용자들이 변화하겠다는 동기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 직원들이나 수용자들에게 다소 생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 지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고위험군 교육 대상자 선별에도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선 분류심사과에서 객관적인 재범위원성 평가 도구를 활용해 과거 일부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것을 전체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이제 각 모든 소에서 분류과에서 이제 1차 재범위원성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서하고 스태틱 이 2가지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 결과가 이제 각 청으로 보고가 되면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높은 정도로 이제 선정해가지고 네, 또 저희 센터 직원들이 가서 또 다시 이제 심층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집중도 가게 되기도 하고 이제 심화 교육을 또 오게도 되기도 돼 있죠. 예.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위정부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모아서 약물치료, 심리상담, 정신재활 프로그램 진행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더 나아가
재범 방지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찾아간 시각,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상대 중반이다. 그러면 요 전까지는 사실에 근거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요 이후로는 본인이 그리는 미리를 쓰시면 돼요. 남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게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인생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 평범한 초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인간관계 훈련 중에 인생 곡선 그리기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봄으로써 본인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다른 사람 얘기를 같이 발표 시간에 들어봄으로써 다른 사람 인생도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정신병력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교정교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전문 간호사 등 정신질환에 관련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들고 있고요. 심리검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거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계속 해나갑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012년 12월 군산교도소를 시작으로 진주교도소, 위정부교도소에 개원하였으며 올해 또 한 곳 천안교도소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술 먹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회적으로는 나쁜 사람 이런 인식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근데 정신질환자들은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첫째는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치료 방향을 설명을 듣고 또 보조적으로는 약물의 보조를 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자기의 힘든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요. 나중에 출소 후에도 병원으로 스스로 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병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나가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증상이 나아지면은 재범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전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어떤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면담, 그리고 매주 와서 그 교육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요.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 정신과적인 어떤 마인드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용자가 건강히 사회로 돌아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다면 이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수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앞으로도 그 역할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앞서서 안 PD님이 국민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데요. 하지만 교정본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참 많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 등 가슴 아픈 사건을 겪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마도 원칙이 바로 설 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정의 원칙은 수용질서 확립과 실질적인 교정교화 정책일 것입니다.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과 특정 범죄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교정교화 정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용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힘쓰는 것일 겁니다. 앞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 현장 모두 교정본부가 내세운 정책 목표, 국민행복, 희망교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현장 기획 주제 두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